그리고 주식 초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코스피 3,000선 돌파했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좋았을 때 재작년 이때 들어와서 작년 내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셨어요. 지금 뭐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2020년 상황만 보고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어떻게 그렇죠. 하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도 저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방송 섭외를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학개미 운동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. 아, 그렇게 얘기하셨어요? 네. 그 이후에 아무도 섭외를 하지 않아요. 완전히 이제 표를 쳤다는 얘기죠. 네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주가가 올라갈 때, 시장이 아주 좋을 때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. 아, 그건 시장이 벌어준 그건 시장이 거고. 먹여준 것이지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 2020년장은 시장이 떠먹여줬다고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확 몰릴 때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 이제 돈 벌 욕심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사고 팔아요. 그래서 벌써 작년 10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. 네. 그 뭐냐면 작년 그 10월 달까지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한 65조 원 정도 되는데 네. 그런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. 이미. 예.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젠가요? 언젠가 그 연초에 네. 제가 본 이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IPO들 많이 했잖아요. 네, 엄청 많이 했죠. IPO들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커졌어요. 근데 시가총액이 커졌는데 오히려 지수는 한 40포인트 정도 원래 그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네.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더란 말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한참 장이 좋을 때 딱 들어와 보면 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 기업들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정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다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많던 돈, 65조 원이나 됐던 그 동학개미 운동에 들어왔던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?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? 어디가 있어요? 기업들한테 다 갔죠. IPO 통해서 또 증자 통해서 이미 그 돈들은 기업들 손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. 물론 주식시장이 어떤 이 기능이 산업자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. 네. 근데 해필이면 왜 내 돈으로 하냐고요. 그게 이게 주식시장에 남아서 계속 그 수단이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위험들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. 네. 우리는 뭐 IPO 할 때 초대어들 그래갖고 막 각광을 받지만 실제로 공모에 들어가면 내 손에 들어온 주식이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한 주, 두 주 받으신다고. 저는 차라리 그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종목을 개발하라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. 네. 그래서 진짜 그 주식 투자의 실력은 조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시장에서 내 재산을 잘 간수하고 살짝 수익을 내는 거예요. 네. 그러다가 좋은 장이 왔을 때 그걸로 확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. 그 진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성과, 나쁜 성과는 잊어버리셔야 돼요. 잊어버려요. 네.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좋은 성과가 났으면은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고 나쁜 성과가 났으면은 나의 잘못된 버릇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기본부터 쌓아 나가는 거죠. 기본부터. 그래서 종목을 보는 눈 이런 것들 이제 쌓아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네.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올해가 그런 해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? 올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. 하나는 이제 코로나죠. 근데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방역이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외신들을 잘 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한 6개월 정도 공장을 다 닫았어요. 네. 근데 중국, 또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인데 네. 얘네들이 공장을 못 돌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병목이 생기는 것이고, 근데 이거를 극적으로 타개해 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 규모가 약 6,500억 달러 정도 돼요. 사상 최고입니다. 네.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,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,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건이죠. 이제 남북관계. 남북관계가
잘 저기 그 해결될 걸로 좀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, 근데 좀 워낙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우리, 북한, 미국, 중국, 러시아, 일본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네. 아마 저기 그 잘 되면은 우리나라의 컨트리스크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큰 저기 상승이 나올 것이다. 그래서 네.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거든요. 이번에는. 이번에는. 저는 원래 올해는. 이제 이번만은 다르다, 내 건 안 그렇다 이런 걸 싫어하는데 네. 예, 올해는 이번만은 진짜로. 한번, 예,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. 그렇군요. 예, 뭐 2020년에 좋았던 거 그것도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고 작년에 너무 부진했다면 그것도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좀 다 잊고 2022년은 좀 새롭게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볼 텐데 매매 일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. 매매 일지 쓰는 팁 또 좀 궁금하고요. 혹시 매매를 안 하는 날도 좀 기록을 해두면 좋을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매 일지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. 일기 쓰는 거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 일기를 우리가 저기 그 자발적으로 써야 되는데 숙제로 쓰다 보니까 특히 방학 때 밀려서 그러니까요. 한꺼번에 막 만들고 막. 그 매매 일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네. 너무 어려운 일이죠.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데스크 다이어리도 그 네모 난 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올라간 날에 저기 그 지수는 빨간색으로 쓰고 내려간 날의 지수는 파란색으로 쓰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거래 대금 네. 이런 거 갖다 이제 그 같이 기입했으면 좋겠고 내 종목에 대해서. 아니요 전체 시장 전체 전체 시장에 네, 대해서.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의 어떤 흘러가는 리듬을 알게 돼요. 빨간색 파란색 이게 우리 차트를 저 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네. 내가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시장 흐름을 잘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그날 있었던 그 경제면이라든지 증권면의 헤드라인들 있잖아요. 이거 같이 기입을 해두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녹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, 네. 그다음에 내가 매매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산 종목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샀느냐, 어디서 들었느냐, 특히 나한테 꼭 얘기해 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. 밥을 살지 뭘 할지. 그래야지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죠. 아, 네.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엑셀 같은 걸 좀 그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네. 내 계좌에 저기 저 잔고 총액이 있잖아요. 잔고 총액을 매일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고 네.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저기가 되는 거니까 한 종목 말고 전체 금액을 해놓고 요걸 이제 그래프로 매일 그려 나가 보면 네. 그러면 이제 내 잔고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는 잔고를 열심히 열어봅니다. 손해가 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예 안 열어보죠. 열어봐요. 네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수를 적어라. 색깔을 달리하면서. 네. 그 다음에 뉴스를 적어라. 그리고 내가 매매했으면 왜 매매했는지. 그리고 내 잔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. 이 정도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필요할 수 않을 것 같아요.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매수한 가격 단가도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잘 몰라요. 네, 그 MTS 다 계산되는 거 이렇게 열어서 네. 보고. 그래서 아무튼 저기 그 제가 볼 때는 무슨 마음으로 샀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대부분 이제 내가 저기 그 원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꼭 물어봐요. 나 뭐 사야 돼?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정보를 불러줬단 말이에요. 네.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 정보를 사라고 했을까?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지가 사서 물린 거예요. 너라도 사다고. 그러니까 남들한테 물어서 하는 저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. 이런 저기 그 이야기 되는 거죠.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샀는지 적는 것도 중요한가요? 그럼요. 왜냐면 내가 어떤 호재를 받는지, 이 종목이 어떤 저기 그 성과가 있는 건지. 근데 잊어버려요. 자꾸 잊어버리는 게 제가 이제 그 2000년 때 전후해서, 그 2020년 네. 전후해서 강의 나갈 때마다 이야기했던 종목이 있어요. 그 종목이 바로 시젠입니다. 근데 이 시젠이 그 낭중 지출하는 얘기를 하죠. 근데 송곳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?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네. 이제 삐지고 나온다. 네. 근데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실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한 거죠. 꼭 실적을 하게 되라. 근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코로나. 예. 네. 실적이 나기 전인데 더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
그러니까 그걸 자꾸 저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저기 적어놓고 있었으면은 그 이제 그 좀 더 저기 그 한번 읽어보는 시간에 안 팔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저기 그 동기에 샀는지 또 어떤 종목을 째려보고 있는지 네. 이런 것들도 다 좀 기록해 놓으면 좋은 거죠. 예, 예. 기록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.